자, 우선 그 뒤에 수준별부터 먼저 질문 받을게요. 그 번호가 아마 56번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번부터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책을 펴고, 그럼 오늘 처음이죠. 이제 행렬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6번부터 59번까지 질문이요. 57번이요. 자, 5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지금 보면 동아리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고 그 안에 지금 회원이 4명씩 있으면 총 몇 명 있는 거랑 마찬가지? 20명.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 20명 중에서 3명을 딱 뽑았어. 자, 3명 나오세요 라고 시켰더니 그 3명이 모두 다 다른 동아리였으면 좋겠대. 그럼 일단은 내가 말했지만 이거 수없이 설명해도 참 이거를 안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 뭐냐면 시키라 그랬어. 자, 그럼 57번 가볼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게요. 동아리가 A, B, C, D, E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 4명씩 다 있겠죠. 자, 여기서 3명 나오세요 라고 봤더니 모두 다 다른 동아리면 나는 최소한 동아리를 몇 개 골라야 돼? 3개 골라야겠지. 왜? 3개 동아리가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될 동아리부터 먼저 선택해 주는 거예요. 5개 팀 중에서 3팀 고르세요. 그랬더니 A, C, D가 선택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저거는 선택이 된 것뿐이지 그 안에서 사람을 뽑은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총 몇 명씩 있대? 4명씩 있으니까 자, 일단 A팀, A 동아리에서 1명 나오세요. C 동아리에서 1명 나오세요. D 동아리에서 1명 나오세요 라고 내가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럼 결국 얘가 10이고 4의 3승이니까 뭐나? 64가 나오겠네. 그럼 답은 640. 답 5번이 정답이 되겠지. 저거 있잖아요. 그렇게 풀면 6번으로. 어우,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2개 동아리일 때, 다 똑같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만, 자꾸 문제를 난이도를 올리시면 안 돼요. 굳이 그대로 봐주세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59번까지. 없으면 60번부터 63번. 61번이요. 자, 61번 참, 오늘 너 신발 벗고 가. 네. 알았지? 자, 61번 가볼게. 자, 지금 61번 보시면, 브랜드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쓰세요. 브랜드를. 지금 이렇게 5켤레의 브랜드가 있었다. 근데 난 여기서 몇 짝을 고를 거냐면 4짝을 고를 거래. 그럼 결국 2켤레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4짝을 고를 건데 딱 한 켤레만 브랜드가 똑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난 먼저 이렇게 할 거야. 나 이 5개 브랜드 중에 하나는 정상적이어야 되니까 정상적인 브랜드부터 먼저 골라야지 라고 해서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B가 마음에 들어서 B는 무조건 양쪽 다 뽑을 거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해 가시죠? 그럼 이제 끝났어요. 그럼 나는 이제 몇 켤레를 더 고르면 돼? 한 켤레. 다시 말하면 2짝을 고를 건데 그 2짝은 달라야 돼. 브랜드가. 그럼 브랜드가 다르다라는 건 결국 난 남은 4개 브랜드 중에 몇 개 골라야 돼? 2개니까 먼저 4개 브랜드 중에 2개 골라. 그랬더니 그게 C랑 D를 골랐어. 근데 나는 C와 D 브랜드에서 오른쪽 왼쪽 또는 D 브랜드에서 오른쪽 왼쪽을 선택할 거니까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겠지. BB는 같은 브랜드고 C 왼쪽에 D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뭐 하나가 나오겠지. 그러면 4짝을 골랐고 그 중에 한 브랜드만 켤레가 맞았으니까 요거 곱하면 정답이 되겠지. 자, 다음 또 없으면 64번부터 67번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68번부터 71번. 없어요? 72번부터 75번. 없습니까? 자, 그 다음 76번부터 79번. 79번 한번 봐볼게. 자, 79번 보면 이건 되게 쉽게 재밌게 설명하면 이해를 잘 해요. 지금 막 이렇게 돼 있고 색칠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얘들아, 얘가 저기 늑구라고 합시다. 이 새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도망가지 못한, 아까는 민채였는데 아무튼 좀비예요. 자, 아무튼 여기 좀비가 있어요. 근데 얘를 지금 가둬야 돼. 얘를 가두려면 결론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밑에 쪽에 하나, 위쪽에 하나를 선택하면 무조건 얘는 이 평행사 변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따라서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에 각각 몇 개의 선분이 있는지를 보면 돼. 자, 볼게. 왼쪽에는 몇 개의 선분이 있어? 그래서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오른쪽엔 몇 개?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아래쪽엔 몇 개? 3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위쪽에 몇 개?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포함된 평행사변형이 나오겠지. 그럼 다 곱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질문. 없으면 80번 질문이야. 없습니까? 아, 요거는 설명 안 해줬는데도 되게 잘했네. 이게 똑같은 그림에서 평행사변형을 물어볼 때가 있고요. 등변 사다리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이건 그냥 80번은 잠깐 부연 설명 좀 해줄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뭐 이렇게 이쁘게 2개 지나가고 여기 또 이게 어떤 선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지고 있어. 그럼 얘들아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쪽 부분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부분 즉 겹치는 부분에서는 평행사변형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가끔 사다리꼴 모양 찾으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들아 이거 다 봐봐. 80번 보고 사다리꼴 혹시 어디인지 보여요? 어디예요? 가운데들이죠. 그 이웃한 부분의 가운데야.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들. 80번 보고 별표 쳐놓으시면 돼요. 요 부분들. 요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럼 요 부분에서 사다리꼴은 나는 어떻게 구할 건데? 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80번 보면 내가 요걸 A라고 할게. 요쪽 사변을. 그리고 요쪽을 B. 그리고 요렇게 간 걸 C라고 하면 사다리꼴은 지금 요 가운데서 나온다 그랬거든. 근데 이 사다리꼴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왼쪽, 오른쪽. 됐지? 그 다음에 2개. 그럼 사다리꼴이 나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왼쪽과 오른쪽은 하나씩 선택하는데 밑에 쪽, 위아래는 무조건 한쪽에서 2개를 골라야 되는 거야. 반대로 이쪽에서 사다리꼴 나온다 그러면 하나, 그리고 여기선 2개. 중에 하나. 여러 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80번에서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사각형 찾아줘라고 하면 왼쪽에 몇 개지? 4개 중에 하나. 오른쪽엔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그리고 나서 가로줄이 몇 개였어? 하나, 둘, 4개지. 4개 중에 2개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마 거기서 무조건 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죠? 이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다리꼴. 어떤 거야? 이거요? 이쪽에서 닫아줘야지. 이쪽에서 닫아주고 그리고 가로줄 2개 선택해야지. 어떤 거야? 그 문제가 4개인데요. 80번.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옆에 결론적으로 3번 해요 그거를. 어떤 거야? 저식을 3번이나요. 그렇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까지 따져주면 이제 사다리꼴 모양이 나오는 거지. 뭐예요? 셋 다 더해야죠. 또는이니까. 자, 30일이 요게 오른쪽에서 오른쪽 사선 3개 중에 하나. 이거는 왼쪽 사선 중에 하나. 얘는 가로선 중에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개. 자, 다음 또 없으면 모의고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의고사 펴볼게요. 모의고사가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번호가 51번부터입니다. 자, 51번부터 54번까지 질문이요. 53번. 자, 53번은 얘들아, 내가 아까 그 지민이한테 설명한 대로 한번 설명해 줄게. 시켜. 자, 지금 인형이, 선생님 이거 곰돌이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AA, BB, CC, DD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가진 인형이 지금 2개씩 있었다는 거야. 총 4종류로. 근데 내가 여기서 몇 개를 고를 거냐면 5개를 고를 거래. 근데 그 5개 중을 선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하나씩 고르면 무조건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 겹쳐야 돼.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 나는 이거 굳이 하나씩 안 뽑고 2개 하나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먼저 예시를 적어놓고 시작하면 좋아. 내가 만약에 골랐는데 이렇게 뽑히는 거야. 5개 맞지? 자, 그 다음 2번째 이렇게 뽑을 수도 있잖아. 내가 뽑은 경우들 중에 예시를 적자면 이렇게 뽑을 수도 있지 않아? A, BB는 안 돼. 왜? 인형이 2개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를 뽑는 경우의 수를 찾을 거고 너네들이 시킨다고 생각해봐. 누군가한테. 그럼 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뽑을 거면 난 이럴 거야. 4개 인형 브랜드 중에 뭐를 2개 뽑을 거야?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너네들은 뭐라고 말하면 돼? 4C1이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게 뭐 한 거야? 4개 브랜드 중에 2개 뽑을 브랜드를 선택한 거야. 그래서 A를 선택한 거지. 그런데 A는 어차피 다 뽑아야 되니까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이제 너네들은 B, C, D, 즉 남은 요거 중에 하나씩 뽑아야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 아까 여기 있죠. 얘. 이거 신발이랑 오해하면 안 돼.
신발은 같은 브랜드여도 오른쪽 왼쪽이 있어. 그러니까 이실 한 거지. 근데 애들이 뭘 오해하냐면 여기다 대고 이실 쓰는 애들 많아. 왜일까? B 2개 중에 하나요. C 2개 중에 하나요. D 2개 중에 하나요. 근데 같은 브랜드의 인형 맨 끝에 읽어봐. 뭐라고 나왔어? 같은 종류의 인형끼리는 구분하지 마. 근데 C를 쓰든 P를 쓰든 원리가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는 건데 왜 같은 거 중에서 하나를 뽑냐고. 그건 C를 P를 못 쓰거든. 그러면 이 뒤에 B를 뽑는 경우에 서 몇 가지? 한 가지야 무조건. 둘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 뽑겠지. 한 가지. C 중에서도 하나, D 중에서도 하나. 그래서 얘는 꼴랑 4가지밖에 안 나와. 그리고 손으로 세봐. A, B, C, D. A, B, B, C, D. A, B, C, C, D. A, B, C, D, D. 그렇게 4가지밖에 없잖아. 솔직하게 말하면 손으로 세봐도. 자, 이제 얘 가볼게. 얘는 너네들이 맨 처음 뭐라고 시킬 거야? 너 똑같은 브랜드 2개 골랐네? 그럼 먼저 2개 뽑을 브랜드 골라라고 할 거니까 몇? 4C1을 할 거야. 그래서 저는 A랑요, B를 뽑을 거예요. 그럼 A도 다 뽑아야 되고 B도 다 뽑아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해 가요? 근데 C, 큰일 났어요. 여기에 C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도 있으니까 A, B는 다 뽑혔으니까 나 둘 중에 뭐를 하나 더 뽑지 2개 중에 하나 브랜드를 고르는 거야. 그리고 난 C를 뽑을 건데 C는 어차피 똑같은 인형이니까 하나 뽑는 경우의 수까지 나왔지. 그러면 6이 12가 돼서 둘이 더하면 답은 16이 될 거다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 이거 그때 당시에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거든.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좀 풀이는 간단했다라는 거. 자, 다음 또 질문이요. 그럼 얘들아, 우리 54번도 쉬워지지. 54번도 그냥 인형을 가로로 배치한 거고 한 종류 인형당 3가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 게 나온 것 뿐이야. 근데 여기서 적어도 1, 2, 3에 적힌 카드가 적어도 한 장씩 포함된대. 나 총 몇 장 뽑았어? 5장이지. 그럼 얘들아, 1, 2, 3 뽑아도 무조건 2장은 겹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그림, 하나 다른 그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똑같은 그림, 다른 그림 3개. 하지만 숫자가 다르면 되는 거고 경우의 수 나눠서 풀면 되는 거지.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어요? 자, 56번은 안 해도 되죠? 대진표는 우리 저번에 되게 쉽게 했었으니까. 자, 다음 또 앞에는 랜덤으로 부르세요. 40. 서빈아, 우리 수업 시간에 했어. 너 영상 안 보냐? 하지 않았어? 49번? 푸는 방법. 아, 그래? 그럼 49번 해봐라요. 쌤이 잘못했어요. 안 했다니까. 얘는 왜 맞았는데? 아니, 저 틀렸다가 맞아요. 아이씨. 그럼 얘는 맞았잖아. 정미채, 이 돼지야. 아니. 자, 그럼 49번 마지막으로 설명해 줄게. 자, 49번 보면 이걸 다 손으로 세는 건 말이 안 되고 내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가로줄을 먼저 고정하려고 가로줄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지.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이렇게.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네, 가로줄, 세로줄 다 정한다고 해도 여기 뚫려 있잖아요, 저기. 그러면 이렇게 뚫려 있으면 가로선 정하고 세로선 정해서 그거 구해도 왼쪽에 애들이 안 포함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잘 봐봐. 잘 봐봐. 그러니까 그거를 저번 시간에 설명했는데 참 결국엔 얘들아, 우리 아까 얘 가둘 때도 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아래쪽, 위쪽만 신경 썼어. 그럼 똑같아. 잘 봐. 지금 기억, 니은, 줄이 좀 얘가 더 길지? 디귿이 이렇게 갈 거야. 자, 물어볼게. 내가 만약에 가로줄을 기억과 니은으로 고정했어. 그러면 이 가로줄은 선택이 됐지만 세로줄은 이렇게 가다가 무한히 가는 게 아니라 끊긴단 말이야. 그럼 나는 끊긴 지점에서 세로선을 선택하면 안 되지. 세로선이 여기서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잖아.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왜 여기서 안 나오는 데선 왜 뭐하러 신경을 써? 여긴 가로줄이 선택돼도 여긴 세로줄이 없으니까 사각형을 못 만들거든. 근데 지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정사각형 하나랑 정사각형 2개랑 아니 직사각형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어떻게 말하는 거야? 앞에 나가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줄별로 나눠서 해야 돼. 줄별로.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나누면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잘 봐. 니은, 디귿이 선택되면 어떻게 되겠어? 가로줄이. 60. 그치. 니은, 디귿은 가로가 고정인데 이런 데서 세로선을 못 선택하잖아. 그럼 여기서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럼 60.
근데 그럼 저는 기억 디귿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기억 디귿도 당연히 따져줘야지. 기억 디귿이야, 준원아. 기억 디귿. 이 가로는 무조건 선택됐어. 그럼 너는 여기서 철망을 닫으려고 하면 여기다 닫아봤자 닫히니? 여기가 뻥 뚫려 있잖아. 그럼 닫으려면 몇 개 중에서? 네 개 중에서 2개 고르면 되잖아. 아니,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두개 찐따 있잖아요. 저거. 여기? 저걸로도 만들 수 있죠. 저기는 니은 디귿에서 만들어졌잖아. 니은 디귿에서 만들어졌잖아. 아무 문제 없지. 저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세는 거는 까먹었어요. 세는 거야? 그럼 좀 머리 아프잖아. 이게 지금 3층이니까 망정이지. 너 내가 더 늘려봐요? 더 늘려드려요? 한번 다 세보실래요? 한 번에는 못 구한 거. 그치.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이게 풀이가 2가지인데 이게 훨씬 빨라요.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앞에는 진짜 랜덤으로 던지세요, 번호. 40. 7번? 저것도 저 보세요, 여러분들. 수업을 참여를 해야 풀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 참여를 안 하면 뭐가 헷갈려요? 그래서 사각형이 헷갈려요? 직사각형이 헷갈려요? 직사각형이요. 직사각형은 무조건 나올 수 있는 원리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이 무수히 많은 모들 중에서 지름들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돼요. 지름들 중에 2개 선택하면 무조건 직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오든 뭐 이렇게 나오든 무조건 직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경우 무조건 지름에서 2개 골라내면 된다. 이렇게 공식으로 암기하셔도 돼요. 지름 C2로. 자, 다음 또. 지름을 일일이 세요? 와우, 쉣더. 지름은 전체 점의 개수의 절반 개지 않을까요? 좀 충격적이네요. 자, 다음 또요. 13번? 13번이 뭔데? 오 마이 갓. 자, 가볼게요. 자, 13번 봐봐. 근데 요런 게 이제 헷갈려요. 색깔은 지금 뭔가 다 다른데 사이즈도 다 달라다 보니까 색깔은 다 같은데 사이즈가 달라요. 그럼 얘들아 결국 다 다른 공이야 이건. 자, 가볼게. 이거 나랑 하지 않았니? 안 했니? 자, 한번 가볼게. 지금 보시면 빨간 공 3개랑 파란 공 3개가 있는데 이건 다 달라요. 빨간 공도 이렇게 사이즈가 다 다르고요. 파란 공도 지금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그거 결국 다 다른 공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조심하세요. 한 개를 꺼내요. 근데 맨 끝에 다시 읽어볼까요?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데, 얘들아 다시 넣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다음 사건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즉 첫 번째 첫 번째 꺼내는 공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에 따라서 다음 사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중에 3학년 때 확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종속 사건이라고 해요. 종속이 무슨 뜻이냐? 처음 사건이 다음 사건한테 영향을 끼치면 종속 사건. 처음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영향을 안 끼쳐. 다시 말하면 얘를 뽑았는데 다시 넣어. 이거를 우리가 복원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빼고 안 넣는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비복원 추출은 종속 사건이라고 하고, 복원 추출은 독립 사건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앞에 만약에 빨간색을 뽑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파란색을 뽑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첫 번째 빨간색 뽑아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파란색 뽑아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지. 그럼 빨간색을 뽑았다고 치면 요거 하나가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 사건 읽어봤어.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꺼낸 몇 개? 3개의 공 중에서 얘들아 봐봐. 한 개를 뽑은 후에 걘 버렸고 다시 3개의 공을 꺼냈어. 그랬더니 파란색 공의 개수가 빨간색 공의 개수보다 많았으면 좋겠대. 그럼 잘 봐. 여기에 빨간색 공이고요. 여기가 파란색이에요. 자, 여기서 3개 뽑을 거야. 이거 하나 날라갔어. 지워줄게. 그럼 빨간색 공이 누가 더 많아야 된댔지? 파란색이 더 많아야 된대. 이해가? 그러면 몇 개 뽑아야 돼? 3개 뽑아야 되니까? 2개? 1개.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잖아. 맞잖아. 파란색 공의 개수가 빨간색 공의 개수보다 더 많으려는데 난 합쳐서 3개 뽑아야 되고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많아야 되잖아. 그럼 끝났지. 여기서 빨간색 뽑는 건 2개 중에 하나고 파란색은 3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겠지. 이해 가요?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빨간 공 뽑아서 하나가 줄었어. 그 다음에 나 3개 뽑을 거야. 근데 3개를 뽑았더니 뽑고 나서 봤더니 파란 공의 개수가 빨간 공의 개수보다 많았으면 좋겠대. 그럼 결국 빨간색 하나, 파란색 2개 뽑아야 되니까 빨간색 2개 중에 하나, 파란색 3개 중에 2개 뽑으면 되겠네. 그럼 반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네. 파란색이 없어졌어.
근데 내가 똑같이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파란색을 이번엔 2개, 하나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요거 하나 안 셌다 얘들아. 뭐 3령 안 셌어. 안 뽑는 건 없대. 무조건 다 뽑아도 되나 봐. 그럼 끝났지. 얘는 그냥 3시 3이었지 아까. 그럼 얘는 그냥 뭐 안 뽑으면 끝이고 하나 한 가지고 안 뽑는 경우. 그럼 얘는 2개 한 개니까 선생님 얘야말로 파란색 공 2개 중에 2개 다 뽑고 빨간색 공 3개 중에 하나 뽑아서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죠. 요건 더 하셔야 돼요. 이거 또는 이거니까. 더하고 곱하고 싹 다 더하고 정답이 되겠지. 자, 다음 또 저 29번. 29번이요. 제가 같이 설명을 해줄 만한 건지 안 해주려는 걸. 29번 할게요. 이거 너무 질문을 많이 받았어. 자, 29번 이게 베스트 오답이 뭐냐면요. 제가 알기로 애들이 여기까지는 되게 잘했어. 5 곱하기 4팩 120 곱하기 아마 내가 알기로 20 했을 거야. 아닌가? 5P 54 29 했을 텐데. 자, 가볼게. 이게 베스트 오답이 뭐냐면 여기까지는 잘했대. 자, 어떤 연출이 이렇게 5개가 있었나 봐. 4개인가? 5개인가? 5개. 근데 얘들아 몇 초씩 걸린대?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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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 합쳐봤자 몇 초야? 그럼 나 하나 더 해야 돼. 그래서 먼저 하나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연출을 하나 먼저 고를 거야. 그럼 몇? 5C? 1. 그래서 10초 채웠어. 그럼 전체가 60초 됐고 뭐가 좋았냐? B가 너무 재밌었나 봐. 그래서 B를 한 번 더 해주기로 했어. 근데 B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똑같은 거니까 구분을 못 할 거여서 B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이웃하지 말라는 거니까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를 먼저 나열해라. 4팩. 그래서 애들이 여기까지는 되게 잘했어. A, C, D까지. 그래놓고 뭔 실수를 했냐면 선생님 그럼 이제 이 사이사이에 B를 끼우면 되겠네요 해서 뭘 했냐? OP를 했어요. OP 하면 안 되죠. 왜? OP, P라는 게 뭐예요?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안 칠 때는 얘나 쟤나 나는 달라. 하지만 얘는 B 똑같은 연출이야. 자리 바꿔도 BB야. 그러니까 순서가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5개 중에 2개 구해서 BB 넣으면 그냥 끝나겠지. 그럼 얘가 벌써 240이고 거기다 5까지 곱하면 답은 1200까지가 정답이 되겠지.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 P냐 C냐 요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이제 디테일에 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번 학교 시험에서는 아마 5 곱하기 24 120에다가 얘 OP로 계산한 거 분명히 보기에 있을 거야. 그 실수하는 친구도 있을 거니까. 자, 다음 또 질문. 37번 37번? 문제 우리야. 그렇습니까? 자, 37번 한번 가볼게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림은 그러네. 그림이 틀렸네. 그럼 이거 8개로 풀어야 돼요? 혹시? 8개로 풀으래요. 네. 그냥 그림하고 상관없이 풀으라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어디에 점이 있는지 모르잖아. 그럼 이건 하지 마세요. 풀면 천재인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대충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디다가 찍자. 야, 어디다 하나 찍어야 돼, 그럼? 물어볼게. 아니 그냥 37번. 쌤 이거 있잖아요. 그 8개로 처음에 전체를 계산한 다음에 아. 그려져 있는 정보. 이런 존나 이 천재들 새끼네. 와. 그러니까 문제를 변형하신 거잖아요. 잘 2개를 콜라보해서. 와, 똑똑한 새끼들인데? 그냥 전체는 8C2로 찾고요. 직선이 죽첨될 때는 4C2, 3C2, 3C2로 한 거죠. 그리고 3 더하고. 대단한 놈들이에요. 창의력으로 하신 거죠. 왜요? 4C, 3C. 직선의 삼각형이구나. 그러면 이건 안 돼요. X 치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자, 다음 또. 없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행렬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 단원 가볼게요. 아마 행렬은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고, 왜냐면 보통 학원이 겨울방학 때 공수원을 돌려도 행렬을 좀 마지막으로 빼는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래 쓸 거고요. 왜냐면 행렬은 진짜 이게 여러분들 때부터 갑자기 그냥 추가된 아주 쓸데없는 단원이다 보니까 선생님 때는 진짜 어려운 공식도 배웠거든. 케일리 해밀턴이라는 공식. 근데 그걸 너네들도 해야 돼. 왜일까? 시험엔 안 나와. 그러니까 내 말은 시험에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쓰시오는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케일리 해밀턴 공식 갖다 뭐 만들 수 있냐면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 근데 공식은 알아둬야 돼. 왜? 그러면 남들보다 빨리 풀려. 그리고 원래 행렬도 역행렬이 있거든요. 행렬을 역으로 구하는 거, 역함수 구하듯이.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은 없어.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3 때까지 배울 일도 없어, 심지어. 근데 알아둬야 돼. 왜? 남들보다 빨리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행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조금 이걸 설명할 때 항상 물어보고 항상 거꾸로 대답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이야? 그럼 애들 자 여기 솔직히 이 개념 노트에 있긴 있거든요. 자 물어볼게. 이게 너네들 나중에 진짜 체육대회 날 봐봐. 아니면 조회할 때 자 어떤 선생님이 그럴 거야. 자 1열 앞으로 이랬어. 그때 어떤 새끼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맨 앞줄이 갑자기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어디가 행이고 어디가 1열인지 이 새끼가 IQ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나중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서 있는데 선생님이 자 1열 앞으로 그랬더니 얘는 가만히 있고 얘네 둘이 앞으로 움직였어. 쟤랑 친구하지 마세요. 이거 어디가 행인지 어디가 열인지를 몰라서 그런데 얘들아 근데 나는 좀 안타까운 게 행은 솔직히 너네 이미 들어왔어. 초등학교 때부터. 언제 많이 들었을 것 같아? 행이란 단어? 초등학교 때 졸라 많이 들었어. 내가 장담할게. 지금도 대부분 버스 정류장에도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도 그 행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이 써 있어. 뭘까요? 아니요. 뭐지? 국어 시간에 많이 볼 거예요. 시. 시 대부분 선생님들 이러지 않아? 자, 누구 일어나서 삼행 읽어볼래? 자, 아 그래? 언제적이에요? 자, 이런 거 안 합니까 요즘에? 많이 이런 거 왔어. 자, 이렇게 나왔어. 막 이렇게 써 있어. 아, 그러고 뭐 사랑하는 나인이면 같습니다. 나를 두고 같습니다. 근데 어떤 새끼가 일어나서 자, 선생님이 자 일어나봐 지민아. 자, 이 일행 읽어볼래? 니마 사나. 이렇게 읽을 새끼 없잖아. 그치? 그 나는 행렬부터 헷갈리는 게 너무 의심스러워. 그래서 1행을 읽으라면 이걸 읽으면 되잖아. 근데 1행을 읽으랬더니 요 앞 글자를 따라서 이렇게 막 읽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밌는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행열의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행과 열을 합쳐서 우리는 행열이라고 하고 이 행열 만든 이유가 되게 황당해요. 우리가 이 행열을 배우고 나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언제 써요? 제가 도대체 이걸 언제 실생활에서 쓸까요? 라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언제 많이 쓰냐면 특히 건축 쪽. 만약에 공대 쪽이거나 건축 쪽 가면 무조건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이건 나중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텐데 10x 플러스 5y 는 7 이런 거 있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방정식이에요. 그쵸? xy가 난 1차 방정식. 근데 저거는 사실은 행렬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식들을 그리고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식들을 우리가 바로 행렬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너네 나중에 그 컴퓨터에서 인터넷 들어간 다음에 F11인가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인터넷도 사실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잖아. 이 사람의 여기 칸을 마우스를 가서 클릭하면 이 다음 게 열리고 거기서 연결했는데 여기서 또 다음 걸 클릭하면 일로 연결로 이게 다 사실은 알고리즘에서 움직이는데 그 알고리즘이 사실 다 행렬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매트리스라고 하나? 띠디디디디 하면 막 01010101 지나가죠. 그게 바로 사실 행렬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몇 진법을 쓰죠? 숫자는 10진법을 쓰지만 사실상 표현할 때는 이 물체가 선택됐다 안 했다 포함했다 안 했다 O, X 다 무슨 법 쓰죠? 2진법 써요. 그게 0, 1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스위치도 켜진 거 1, 안 켜진 거 0 0, 1, 0, 1로 표현하는 데가 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행렬 자체가 0과 1로 이루어진 근데 0, 1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숫자들로 이루어진 식 그리고 행과 열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걸 다 행렬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인 행렬부터 알려드릴게요. 행렬에서 가장 기본값 행렬은 요겁니다. 괄호를 이용해서 동그라미 친 요 4개의 숫자를 쓰는 걸 가장 기본값인 행렬이라고 하고요. 얘 모양이 2 곱하기 2라고 많이들 나타냅니다. 그럼 결국 2 곱하기 2에서 2는 행, 2는 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럼 얘는 이 행의 2열을 가진 행렬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기호를 어떻게 쓰냐? 여기를 1행의 1열이야. 여기는 1행의 2열이야.
여기는 2행의 1열, 여기는 2행의 2열이야 해서 A11, A22, 1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쪽을 행, 이쪽을 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2 곱하기 2행열. 선생님 그러면 1 곱하기 2행열도 있어요? 그럼 행이 몇 개야? 하나. 그리고 열이 몇 개야? 2개.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게 1 곱하기 2행열이죠. 1행에 2개의 열을 가지고 있다. 자, 3 곱하기 2행열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엔 11, 12, 21, 22, 그리고 31, 32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2행열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다 1 곱하기 2, 3 곱하기 2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렇게 행과 열이 같을 때는 우리가 숫자를 또 이용하지 않고 말로 또 표현할 수도 있어. 그 말 뜻이 뭐냐? 얘가 2 곱하기 2 그럼 2차라고 불러. 만약에 3 곱하기 3이면 3차, 4 곱하기 4행열이면 4차.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2차, 이 모양이 정사각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2차 정사각 행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하게 야 이거 3차 정사각 행열이야 이게 뭐예요? 가 아니라 3차는 행과 열이 다 3 곱하기 3이네. 그럼 이제 너네가 3 곱하기 3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언니 그러면 여기에 오는 이 원소들은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이 원소들은요 규칙성을 다 줍니다. 어떤 규칙성을 주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A, I, J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 I는 1, 2, 3 넣을 수 있고 J는 1, 2를 넣을 수 있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원소가 I행, J열을 따를 거다. 근데 I에는 1, 2, 3을 넣을 수 있고 J에는 1, 2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건 1, 1, 1, 2, 1, 2, 1, 2, 2, 3, 1, 3, 2에 가진 행열이 나올 거다. 즉, 몇 곱하기 몇 행열? 3 곱하기 2 행열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오냐? 얘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I 더하기 J야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럼 너네들은 이걸 어떻게 행열을 만들어줘야 되냐? 1 곱하기 1, 즉 1행의 1열은 1, 1 더해서 2, 1, 2, 3, 1, 3, 아이 뭐가 끝났지? 2, 1, 헷갈려. 2, 2, 4, 2, 3, 1, 4, 3, 2, 5 요렇게 생긴 행열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원소들을 그냥 단순히 IJ를 이용해서 나타내도 여러분들은 거꾸로 행열을 만들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제가 어디 설명한 거냐면 개념 1번을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형 2번도 설명했어요. 성분이요. 원소라고도 하고 성분이라고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서로 같은 행열이라는 게 있대. 이건 꼭 뭐랑 좀 비슷하냐면요. 복소수랑 좀 비슷해요. 우리가 복소수에서요. 무슨 부분과 무슨 부분으로 배웠죠? 실수와 허수 부분. 근데 우리가 복소수, 두 복소수가 같대요.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가 같다고 하면 어디끼리 같고? 실수 부분끼리. 그럼 어디끼리 같아? 허수 부분끼리 같다 하듯이 서로 같은 행열이면 첫 번째, 일단은 모양이 같아야 돼요. 1 곱하기 2인데 여긴 2 곱하기 1이야. 그럼 이건 같을 수가 없어요. 일단 모양이 같아야 돼. 따라서 A 곱하기 B행열, A 곱하기 B행열이 우선 첫 번째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같은 행열이라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그냥 모양만 같으면 되냐? 그건 아니고 같은 성분을 같은 위치에 갖고 있어야 돼요. A11 행열은 B11 행열과 같아야 되고 A12 행열은 B12 행열, A의 21 행열은 B21 행열, A의 22 행열은 B의 22 행열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같아야지만이 우리는 서로 같은 행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3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그러면 단순히 그냥 행열 이렇게 표시하고 얘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그 성분이 뭐다 그냥 이것만 알면 끝납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얘를 사칙연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사칙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곱하기예요. 그리고 나누기.
이 나누기가 조금 골 때려집니다. 나누기가. 근데 이 나누기는 사실은 잘 안 내고요. 사실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여기 옆에 더하고 빼고 곱하기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11, A12, A21 제일 이쁜 그냥 2차 정사각 행렬로만 할게요. 이거 더하기 이 두 행렬을 한번 더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얘를 더하고 빼는 건 또 복소수랑 똑같아요.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빼고 실수 부분끼리 빼듯이 행렬도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만 더하고 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는 A11 더하고 빼고 B11 A의 12 더하고 빼고 B의 12 귀찮으니까 안 쓸게. 여기도 같은 규칙에서 온다 이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곱하기예요. 곱하기를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선생님 같은 위치끼리만 곱하면 되죠 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행렬의 곱셈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A, B, C, D로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곱하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A, B, C, D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P, Q, R, S가 있었어요. 곱하래. 자, 근데 이제 이 곱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 있어. 자, 첫 번째. 사칙연산에서 더하기 빼기는요. 서로 같은 행렬만, 서로 모양이 같아야지만이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 2 곱하기 2 행렬과 2 곱하기 1 행렬은 못 더한다 이거야. 불가. 모양이 다르면. 무조건 더하고 빼고는요. 모양이 같아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2. 1 곱하기 2면 여기도 1 곱하기 2. 여기가 3 곱하기 2면 여기도 3 곱하기 2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위치끼리 더하고 뺄 건데 어떻게 모양이 다르면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요. 무조건 행렬의 모양이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곱하기는 아니에요. 곱하기는 언제 곱할 수 있는지 내가 규칙 써볼게. 자, 1 곱하기, 일단 이쁜 얘부터 예시 들었으니까 2 곱하기 2행렬하고 2 곱하기 2행렬 가능합니다. 근데 잘 봐. 너네들이 규칙을 찾아봐. 2 곱하기 1행렬이랑 1 곱하기 3행렬도 곱하기가 가능해요. 3 곱하기 2행렬하고 2 곱하기 1행렬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근데 2 곱하기 1행렬하고 2 곱하기 3행렬은 불가능합니다. 자, 규칙 찾아보세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거의 규칙을 보면 첫 번째, 잠깐만. 당연히 모양이 같으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모양이 같다고 해서 가능한 건 아니에요. 모양이 같은 건 당연히 될 것 같지만 얘도 그 똑같은 규칙을 갖고 있어서인데 말해보세요. 뭐죠? 앞에 거의 열과 뒤에 행렬의 행이 같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네모 치는 거. 요 두 개가 같으면요. 상쇄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만 나와요. 즉 얘는 2 곱하기 2행렬 나오고요. 얘는 2 곱하기 3행렬 나오고요. 얘는 3 곱하기 1행렬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모양이 나올 줄도 알고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볼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이거 숫자로 한번 가보자. 그냥 너무 PQR 하면 헷갈리니까 1, 2, 3, 4랑 5, 6, 7, 8이야. 일단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2행렬을 곱하면 2 곱하기 2가 나올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4개가 다 써 있어야 돼. 근데 곱하는 순서 보세요. 1 곱하기 5. 그럼 같은 위치죠. 근데 더하기 누가 붙냐? 2 곱하기 7이 붙어요. 하나. 1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8 얘가 붙고요.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7이 붙고요. 3 곱하기 6 더하기 4 곱하기 8이 붙어요. 그래서 곱하기는 이렇게 갑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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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2행렬이 나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좀 모양이 다른 것도 한번 해보죠 라고 하면 아무거나 몇 곱하기 몇 행까? 아무거나 불러. 너 2 곱하기 3? 그 다음 몇 곱하기 몇 할래? 3 곱하기 1 할게. 그럼 결론적으로 몇 곱하기 몇 나와야 돼? 민채야? 2 곱하기 1 나와야 되지. 왜? 얘가 상쇄돼서.
그럼 진짜 나오는지 볼게. 2 곱하기 3이면 1, 2, 3, 4, 5, 6 이렇게 생겼어요. 2 곱하기 3행렬.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낮은 숫자로 합시다. 똑같은 걸로 할게요. 그냥 3 곱하기 1이면 1, 2, 3 이렇게 갈게요. ABC로 가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거 곱하자 이거예요. 그럼 지금 엄밀히 따지면 2 곱하기 1행렬 나와야 되니까 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돼? 최소한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2 곱하기 1행렬이잖아.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 A, B, C. 그래서 첫 번째는 A, 2B, 3C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4A, 5B, 6C. 요게 바로 2 곱하기 1행렬이 나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곱하기는 이 규칙성을 갖고 움직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유형 4번과 유형 5번까지 그냥 다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이거 딱 봐도 이거 숫자 커지면 머리 아플 것 같죠? 이거 언제 다 계산하냐 이거지. 그래서 행렬도 실수배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좀 현명하게 더하고 현명하게 곱하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2, 4, 6, 8이 있었고 3, 6, 9, 12가 있었다 이거. 얘네들이 더하라 이거야. 뭐 솔직히 더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5, 10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굳이 만약에 이걸 곱하라고 했어. 그럼 머리가 아파지는 거야. 숫자가 너무 커지거든. 그럴 땐 좀 현명하게 요 숫자들이 다 같이 2의 배수를 갖고 있으니까 2로 먼저 묶어서 1, 2, 3, 4로 바꾸고 얘도 다 3의 배수를 갖고 있으니까 1, 2, 3, 4로 바꿔서 결론적으로는 앞에 실수배끼리 먼저 곱하고 1, 2, 3, 4, 1, 2, 3, 4를 곱해도 문제가 없더라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좀 있다가 얘 지금 똑같죠? 그럼 얘 뭔가 거듭제곱 같지?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이거 거듭제곱이라 해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되는 게 아니야. 절대로. 근데 때로는 이렇게 묶어냈을 때 요 모양들 있지. 선생님 지금 빗금 친 거. 이 모양이 규칙성을 갖는 행렬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 I도 규칙성이 있었어. 이런 거. 그치? 오메가도 규칙성이 있었어. 오메가 3승 1이면 오메가 6승도 1. 쭉. 행렬도 똑같아요. 행렬도 1001, 0010 이런 것들은 거듭제곱을 할수록 뭔가가 계속 규칙성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얘가 뭔가 4개씩 규칙되듯이 얘도 3개마다 1 나오듯이 3개마다 마이너스 1 나오듯이 행렬도 뭔가 같은 값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근데 이 같은 값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얘들아, 혹시 이거 대답하는 친구 있을까? 우리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무슨 원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위원이라고 해요. 그걸 왜 단위원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원 문제를 풀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원이다. 그래서 단위원이라고 그래. 우리 맞잖아. 킬로그램 단위라고 부르잖아. 왜? 기준이니까. 그것처럼 행렬 중에서도 기준이 되는 아주 이쁘게 얘가 무조건 국룰이야. 얘는 행렬을 대표하는 기본적인 단위야라고 해서 얘를 단위 행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따로 이름 붙이는 게. 이 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이미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1001로. 그러니까 원소가 저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단위 행렬이라고 불러. 선생님, 그러면 이 단위 행렬이 갖고 있는 아주 장점은 뭡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장점은 뭡니까? 라고 하면 아까 우리 I도 4개마다 반복되고 오메가도 3개 1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1 될 때도 뭔가 규칙성을 찾아서 엄청나게 많이 더할 수 있는 거를 막 끊어서 더했듯이 행렬도 있잖아요. 어떤 행렬이 있어요? 이거 더하라고 합니다. 이거 200개까지 더하래요. 200승까지. 그럼 이거 설마 200승까지 다 하냐 이거지? 아니라 이거야. 무슨 뜻이냐? 아마 문제에서 준 이 A가 1승, 2승, 3승, 4승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단위 행렬이 나와. 근데 이 단위 행렬은 무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이 단위 행렬은요. 누구랑 만나도 희생을 해줍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더하기 빼기는 아니에요. A 더하기 2 행렬과 A 빼기 2 행렬은 이건 그냥 찐으로 계산돼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A가 1, 0, 1, 1이었고 단위 행렬이 1, 0, 0, 1이면 얘는 감사합니다. 1, 여기 2, 0, 1, 2 이렇게 나와요. 빼면 뭐 나와? 0, 0, 1,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에서는 단위 행렬은 힘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단위 행렬은 어디서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까? 라면 곱하기와
거듭 제곱에서 바로 힘을 발휘합니다. 무슨 뜻이냐? 단위 행렬 곱하기 A, A 곱하기 단위 행렬, 이런 것들, A 곱하기 B 곱하기 2 행렬. 거듭 제곱은 2의 1승, 2의 10승, 2의 1억승. 자, 단위 행렬은요, 더하기 빼기는 힘이 없어요. 그냥 너 나랑 계산 돼, 끝. 근데 곱하기일 때는요, 희생을 합니다. 뭐? 너 나랑 곱했니? 단위 행렬? 그럼 얘는 답이 A예요. A 곱하기 2 행렬은 너 나랑 곱했어? 나는 힘이 없어. 희생해줄게. 너 나와. 끝. 근데 A 곱하기 2 하면 그냥 A, B 나와. 그리고 거듭 제곱. 2는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자기 자신이 나와요. 2를 1억승 하든 1조승을 하든 5승을 하든 해볼까? 자, 해볼게. 자, 집중하셔야 돼요. 자, 단위 행렬 가볼게. 1, 0, 0, 1을 또 한 번 곱해볼게. 2차 정사각행렬 곱했으니까 2차 정사각행렬 나올 거야. 시작할게. 1, 0, 1, 0, 0, 0, 0, 1, 1, 0, 0, 1. 또 단위 행렬 나와요. 단위 행렬은 그래서 아무리 무한대 하셔도 항상 단위 행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거 너네들은 아마 처음 배우는 거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집중하셔야 돼요. 이 단위 행렬 보고 애들이 조금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2 곱하기 A 행렬도 A고 A 곱하기 2 행렬도 A면 결국에는 우리가 순서가 바뀌었죠. 그럼 무슨 법칙이죠?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까? 라고 되게 많이 오해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렬은요, 더하기와 빼기의 경우에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게 성립해요. 무슨 뜻이냐면 A 더하기 빼기 B 행렬과 빼기만 차는 내가 하나 조심할 게 있어서 그래. B 더하기 A 행렬은 답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차 행렬은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A 빼기 B 행렬하고요, B 빼기 A 행렬은 달라요. 근데 어떨 때만 같냐면 이 B가요, 이 마이너스를 같이 갖고 가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이거랑 이건 당연히 달라요. 근데 언젠 같냐면 마이너스가 B에 붙어서 같이 따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1, 0, 0, 1이야. 거기서 누굴 뺄 거냐면 0, 1, 1, 0을 뺄게요. 그러면 1 빼기 0이니까 1, 0 빼기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한번 자리만 그냥 바꿔볼게. 0, 1, 1, 0이랑 1, 0, 0, 1을 빼볼게. 그럼 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벌써 다르죠, 성분이.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 마이너스를 얘가 끌어안고 가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얘를 더하자 이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는 얘한테 붙으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붙어서 오케이. 마이너스 붙어서 오케이. 마이너스 붙어서 1. 똑같죠? 그래서 차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려면 뭘 해줘야 돼? 이 부호까지 같이 갖고 간다는 전제하면 성립해요. 근데 이런 말 믿으면 안 돼. 더하기 빼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말은 무조건 일단 틀린 거야. 우린 계산할 때 빼기를 갖고 가자지 기본적인 정의에서는 빼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하기가 문제인 거죠. 곱하기도 안 돼요. 무슨 뜻이냐? AB와 BA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본값은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야. 이게 같아질 때가 나중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얘들아 뭐가 성립하지 않냐면, 자, 요거 무조건 학교 시험에 나올 거예요. 가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이게 성립할 때라고 나와요. 그리고 점점점. 그럼 애들 당황해요. A 플러스 B 행렬을 제곱한 게 성립한다고? 아니 그냥 저거 완전 제곱식인데 왜? 잘 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 행렬을 제곱하래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머릿속에서 선생님 2개 미리 더하고 제곱하면 되죠. 좋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A 더하기 B를 똑같이 나란하게 써서 제곱해보면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쓴 게 정석이에요. 무슨 뜻이야?
안 묶었어요, 하나로. 동류항으로 안 묶었다고. 근데 못 묶는 거예요. 안 묶는 게 아니라.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럼 원래는 이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대뜸 이게 성립할 때라고 나왔어. 그 말 뜻은 뭐야? 얘네 둘이 같다는 전제하에 요렇게 식이 갑자기 써 있는 거야.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원래 이거 안 되는데 행렬? 근데 이걸 됐다고 해줬네. 아, A, B랑 BA가 같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A, B랑 BA를 거꾸로 곱해서 같다고 둬보는 거야. 그럼 아마 미지수 성분이 갑자기 구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4번, 유형 5번, 그 다음에 유형 7번, 그 다음에 유형 9번, 유형 10번, 그 다음에 쭉 가서 유형 12번까지 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직은 쉬는 시간 갖기엔 시간이 아직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립니까? 너네 오늘 어쨌든 너네 진짜 총괄 보고 봐. 총괄 반편성 된다 그랬어, 난 분명히. 자, 일단 문제 한 문제 하면 딱 정각에 쉬는 시간 줄게. 그럼 8분 남았거든. 8분 동안 중요한 것들만 하고 가볼게. 자, 6번 시작. 6번. 더워요? 근데 이거 18도인데. 풀로 돌려볼게요. 아니, 이렇게 다들 이렇게 피곤해 할까? 신기하게. 왜 피곤해, 민채야? 네? 왜 피곤해?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왜 졸음이 전염된대요? 응? 졸음이 전염된대요. 그럼 공부하는 것도 전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인간이 더 많은데. 졸면은 내가 잠 한 방에 다 깨는 방법이 있거든? 한 명만 총대 매면 돼. 예전에 겨울방학 때, 기억나나? 예린아? 겨울방학 때 수업하다가 어떤 친구가 이제 졸다가 이제 발작을 했어요. 근데 너네 알잖아. 자다가 이제 어느 순간 뭔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근데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이제 걔만 탁 깨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때 이제 그 사건으로 모든 아이들이 다 깼는데 그때 이제 걔는 뭔가를 차는 꿈이었나 봐요. 그래서 책상을 깠습니다. 그래서 책상이 앞으로 넘어갔어요. 정말 꽝 하고 넘어간 거죠. 모든 애들 그거 아시죠? 방심하고 있다가 꽝 하고 놀래면 다 같이 놀란 거. 그러면서 이제 찬 애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쫙 하면서 온몸이 갑자기. 그리고 너네 가끔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딱 눈을 떴는데 나 혼자 졸고 있어. 옆을 봤는데 옆을 딱 봤는데 그럼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쪽팔림이 오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잠이 확 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있다가 만약 졸면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있잖아. 농담이 아니라 앞에서 여러분들 잠 깨려고 하는 모습은 너무 기특해. 뭐 얼굴을 살짝 친다든가 막 어떻게든지 깨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데 선생님도 막 잠에 취할 때 있단 말이야. 너네도 알지. 근데 너네들의 흰자가 80% 이상 보일 때 있잖아요. 위에 분 만나러 가시기죠. 눈깔이 뒤집히는, 그러니까 눈은 감기지만 의지로 어떻게든지 뜨려고 하면 아시죠? 이렇게 윗눈이 파르르르 떨리면서 이제 흰자가 거의 이제 검은 자가 한 요 정도 보이면서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 보이면서 아시죠? 눈동자인데 요 정도밖에 안 보여요. 정말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앞에서 보면 무서우니까요. 그러니까 깨려면 확실하게 진짜 일어나도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한번 세게 내리친다든가 아니면 도움을 받던가 아셨죠? 그럼 제가 고소 고발 안 한다는 전제하에 잠깐 영상 멈추고 때려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쁜 얼굴인데 그때만큼은 살짝 놀랍다. 좀 무서워요. 자, 6번 한번 답을 말해볼까요? 희찬아, 6번 답 뭐 나와요? 3번 나오십니까?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4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한 문제만 또 가볼게. 덧셈 실습에 어딨지? 요거 한번 가보죠, 자, 15번 한번 가볼까요? 그냥 귀찮은 문제입니다, 15번은. (15번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귀찮은 문제.
오늘은 웬만하면 추가적인 프린트보다는 행렬이랑 그 1등급 수학 프린트 마무리하고 오늘 타임어택은 어려운 게 뭐 어려운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조합 자체가 어려워요. 고민을 해야 되잖아. 방금도 봤지만 막 어떨 때 막 2개 뽑았을 때 3개 뽑았을 때 그래서 좀 시간을 더 주기 위해서 한 거지 막 킬러 문항을 넣어서 오래 걸리기보다는 너네들 분명히 경우에서 따지기 잘 따질 건데 오래 걸려서 그냥 시간을 늘려준 거예요. 자, 끝내볼게요. 답 나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지혜야 15번에 답 몇 번 나오죠? 네, 3번 나오시면 잘한 겁니다. 자, 곱하기 순서 모르시는 분들 100% 있을 거거든요. 곱하기 한 문제만 풀어볼게. 21번 한 번만 풀어봐. 21번. 이거 함부로 또 마이너스 AB죠? 이미 계산됐으니까요. 막 이러면서 또 교환법칙 성립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노가다 뛰셔야 됩니다. 벌써 계산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마무리할게요.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내가 잠깐 알려주고 싶은 건 20번인데요. 20번은 그냥 칠판만 볼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뭘 알려주고 싶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렬이 있잖아요. 그냥 A 더하기 B, 2A 빼기 B 이런 만약에 행렬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A, B 구하래. 그럼 얘네들이 그냥 우리는 흔히 하는 연립방 정식처럼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3A 찾고 3으로 나누면 A 행렬 나오고 다시 A 행렬 넣어서 B 행렬 찾으면 돼. 그러니까 사실 더하기에 있어서는요 행렬은 되게 후합니다. 너네가 알고 있던 연립방정식처럼 다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빼기만 조심하시면 돼요. A 빼기 B랑 B 빼기 A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곱하기도 똑같아요. 이게 위험합니다. 곱하기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어떤 친구는 아 선생님 저 그냥 A 행렬 찾고 A, B 더한 다음에 그 다음 곱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게 제일 안전하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 이거 분배법칙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당연히 같은 행렬끼리 곱할 때는 거듭제곱승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잘 봐. 아까 행렬은 무슨 법칙이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죠?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요걸 A 곱하기 B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 하냐면 지 멋대로 빨리 계산하고 싶을 때 BA로 계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아, A, B나 B 똑같잖아요. 안 됩니다. 행렬은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순열하고 똑같아. B를 기준으로요, A를 왼쪽에 곱했냐, 오른쪽에 곱했냐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A가 분배될 때 왼쪽에서 분배됐으면 AB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오른쪽에서 곱했대, A를. 그럼 얘 뭐 나오는지 아세요? A제곱에다가 BA가 나와요. 아, 선생님 얘네들이 값 같죠? 다릅니다. 왜? 얘 때문에. A, B랑 BA는 다르다는 게 일단 기본값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곱할 때 순서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곱했냐.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와요. 애들 이것도 되게 실수 많이 해요. 이거 A제곱 B죠? 지 멋대로 A 두 개니까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찐으로 A, B, A 순서대로 곱하셔야 돼요. 아, 빨리 하는 방법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진짜로 A 곱하고 B 곱한 다음에 다시 A 곱하셔야 돼요. 너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BA에다가 A를 오른쪽에 곱할 때와 왼쪽에 곱할 땐 답이 다르다. 얘는 A, BA가 맞아요. 하지만 얘는 오른쪽에 곱하면 BA제곱. 하지만 얘네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행렬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